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4일 도쿄에서 가족회, 구출회, 납치의원연맹 등의 주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에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도 등단하여 메구미 씨가 행방불명된 이후의 고통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셨습니다. 오늘은 요코타 사키에 씨의 이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딸 메구미가 중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을 열심히 연습해 대회 선수로 뽑혀 엄마, 나는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매우 걱정스럽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정말 자신이 없다면 바로 거절해. 선수로 나가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말했더니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2, 3일 지난 뒤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선수로 뽑혔습니다만 그러한 운동선수가 될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전통 발레춤이라든지 서예 같은 거를 열심히 했고 몸도 단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운동은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매우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항상 잘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아무도 없는 모퉁이 길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정말 고통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사이좋게 건강하게 그렇게 사치도 하지 않고 즐겁게 지내던 저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고 항상 울면서 해변을 걸어 울면서
메구미야, 메구미야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혹시 메구미의 소지품이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해서 넓은 해변을 몇 번이고 찾아다녔습니다. 경찰분들께서도 수색을 해주셨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사람이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드라마 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건강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 엄마, 오늘 반찬은 뭐예요? 라고 정활되는 유쾌한 성격의 아이였기 때문에 고민 같은 것이 있어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왜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계속 울면서 지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너무 울면 동생인 소학교 3, 4학년 쌍둥이 아들도 걱정할 거라며 아빠인 제 남편도 되도록이면 목욕탕에서만 울곤 했었는데 저도 쌍둥이 두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벽장을 열고는 그 안에 있는 이불로 머리를 덮어 엉엉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다다미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옆집 할머니께서 사기애 씨, 왜 그렇게 울어? 그렇게 울면 몸이 다 망가져 버려.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올 거니까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입장이 된다면 뭐지?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집 바로 코앞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니,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이 니가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납치라는 문제였다는 것을 47년 동안이나 계속 짊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가족도 열심히 구출해의 니시오카 선생님과 시마다 선생님, 사토 가츠미 선생님과 정말 많은 분들, 전국의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따뜻한 지원을 받아 남편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강연장에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리며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께서 같이 울어주시고 열심히 앉은 자리에서 말도 걸어주시고 서명 활동도 엄청난 숫자의 많은 분들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정부에 모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연, 서명 활동, 그리고 책을 쓰면 어떨까 해서 처음부터 있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울면서 책을 쓰고 다양한 형태로 메구미의 행방불명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농성도 했습니다. 군중 시위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는 그런 활동,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많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직도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진만이라도 보여줬으면,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저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아들들이 제 건강을 염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요상한 일을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아드님이나 따님, 소중한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 47년째 도무지 알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요?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괜찮으니 북조선에 직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1대1이라도 좋으니 당신에게도 귀여운 따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여운 따님이 갑자기 사라져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귀여운 자식을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이신 하스이케 씨나 몇 명만 돌아왔을 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 채 정말 이런 신기한 일이 현실 세계 속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 걸어 다니고 영양 섭취도 잘하고 밝고 건강하게 울지 말고 매금이 잘 돌아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의 자식 문제로서 국민으로서 일본의 국가가 이 상태로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이 상태로 하고 있으면 전 세계로부터 얕잡아 보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다고 생각하고 매우 공포감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만 부디 여러분도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국민을 사랑하고 자녀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응원해 주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어물 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발달된 교통망과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맑고 쾌적한 공기였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는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입니다. 북조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곳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중심부는 물론이고 교외 지역까지도 매우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탄과 동시에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오물 처리 시스템과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생활 폐기물조차도 종류별로 세밀하게 분류하여 배출합니다. 북조선에서는 폐기물을 따로 분류하거나 수거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일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주택가 곳곳에는 지정된 오물 보관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오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서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분리하지 않고 버린 오물만 보관 장소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규정대로 분리해 주십시오라는 경고문이 붙어 당황스러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일본 생활의 규칙을 익혀나가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지정된 수거일에 기계식 오물 운반차가 오물을 수거합니다. 이 오물 운반차는 내부에 회전판을 장착하고 있어 폐기물이 차량 안으로 투입되면 회전판이 그것을 감아 올려 저장고에 밀어넣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높은 압축률을 자랑하는 이 차량은 보다 많은 양의 오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거된 오물은 각 구마다 운영하는 오물 소각장, 즉 청소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도쿄 각지에는 청소 공장과 불연성 오물 처리 센터 등의 전문적인 처리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 공장은 단체나 개인이 사전 신청을 하면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도 집 근처에 위치한 청소 공장을 직접 견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 공장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부지 내에는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고 공기도 매우 맑았습니다. 건물 외관 또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 일반적인 오물 소각장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공장 관계자의 안내로 견학자 전용 설명실에 들어가서 우선 공장의 역사와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비디오 영상을 통해 오물 처리 과정을 시청한 후 직접 소각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물 수집차가 공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차량에 적재된 오물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후 오물은 24시간 연속으로 가동되는 소각로로 투입됩니다. 소각로에서 오물이 고온으로 태워지며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는 다시 소각실로 보내져 악취가 제거됩니다. 소각 후 남은 재의 일부는 세멘트 제조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잔재는 매립지로
운반됩니다. 공장 내부에는 다양한 대형 기계와 설비들이 끊임없이 가동 중이었습니다만 배기가스는 약품 처리와 다양한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굴뚝에서는 깨끗한 흰 연기만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넓은 부지에서 운영되는 공장의 모든 공정은 작업 현장과 분리된 중앙 제어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및 자동 제어됩니다. 또한 오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끓이고 발생한 전기로 터빈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공장 내 조명과 설비 운영에 사용되며 잉여 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됩니다. 저는 견학을 마친 후 일본의 거리와 마을이 청결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단순히 시설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문화에 있다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 거주할 때는 생활 폐기물이 분리수거나 체계적인 소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생활 오물이 종종 바다나 강으로 흘러보내지거나 임의로 처리되곤 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북조선 지방 도시에 외국산 중고 오물 운반차가 수입되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오물의 분리와 수거, 소각 공장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기술,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고도 성장기 후반기에는 경제 발전과 공업화, 인구 증가로 인해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오염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은 아시아의 발전도상 나라에 오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교류가 활발화되고 일본의 선진적인 오물 운반 및 처리 기술과 시설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북조선에도 도입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얼른 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오물 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오카모토 마요이의 토모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카모토 마요이의 토모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